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애정행동을 해도 빨간줄이 안 가요. 시장이 가장 굉장히 큰 게 배우자 외도예요. 남편 차 안에 넣어놓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어쨌든 변화가 무조건 생겨요. 세상 꼴보기 싫은 거예요. 특히 여자는 네, 반갑습니다. 국내 1호 탐정으로 몇몇 매체에 소개되었던 임병수 탐정입니다. 탐정이라는 게 이제 허가제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있고 등록제로 운영이 되는 나라가 있어요. 호주의 일부 주나 미국의 일부 주는 형사사건에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개된 자료도 보고 경찰과 공조도 하고 이런 공인 탐정으로 운영되는 나라가 있고 일본 같은 나라는 등록 탐정인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찰청에 해당되는 경시청에 탐정사무소를 등록을 하는 거죠. 누구나 탐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을 따도 되고 안 떼도 되고. 이런 민간인들이 수사권 전혀 없이 등록만으로 형사사건에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사건은 수사권이 있어야지요. 뭐 영장도 보고 통화기록도 보고 위치도 보고 계좌도 보고 이런 것들이 다 강제수사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수사권이 있는 경찰들만 하는 거고 탐정은 민간의 영역에서만 하는 거죠. 부동산 임대한다든지 뭐 이런 건 민사적인 문제예요. 전부 다. 이거는 정가가 안 올라가요. 근데 옛날에 형법 241조에는 간통죄라는 게 있었어요. 배우자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자와 뭐 상간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써 있어요. 근데 241조에 있는 형법에 있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배우자 있는 자가 다른 사람하고 성행위를 하거나 애정행동을 해도 빨간줄이 안 가요. 바꿔 얘기하면 내 남편이 모텔에서 무슨 부정행위를 하고 있으면 옛날에는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출동했거든요. 지금 경찰이 출동을 안 하는 거예요. 민사 손해배상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자 외도에 관련된 증거 수집이 민사소송의 영역이거든요. 이 부분에 경찰이 개입을 안 하니까 혼자 할 수가 없으니까 증거를 수집하려면 잠복도 해야 되고 추적도 해야 되고 뭐 카메라로 찍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탐정에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으로 하니까 탐정의 주 수입원은 배우자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수집이 9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녀가 가출을 했다 아니면 실종이 됐다 이런 것도 형사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한계가 있는 분야들이 되게 많거든요. 코인 사기나 유사수신이나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둘이 이렇게 내연관계였는데 수억 원, 수십억 원을 빌려줬는데 잠수를 탔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거는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형사고소를 했는데 경찰들이 잘 못 찾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몇 명이 모여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저한테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배 걸린 놈을 찾아달라. 가출자, 실종자 찾는 것처럼 수배자를 찾아달라. 이런 의뢰를 많이 받아요, 저는. 어쨌든 시장이 가장 굉장히 큰 게 배우자 외도예요. 불륜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간녀는 도대체 결혼을 한 여자일까? 얼마나 만났을까? 이혼 소송하는데 가장 세 가지 요건 중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유부남인 걸 알고 만났을까? 근데 만나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난 유부남인지 몰랐어요. 그럼 빠져나가요. 그럼 승소가 안 돼요. 그래서 유부남인 걸 알았다는 걸 누가 입증해야 돼요? 의뢰인이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입증도 우리가 또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미행해 주세요. 찍어주세요. 이러면 이제 딱 심부름 센터인 거고 탐정은 이 전반적인 법을 다 알아야 돼요. 탐정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쓴다라고 자랑을 해봐야 경찰이 출동합니다. 최초로 공개를 하면 제가 청소업체를 4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포인트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면 주거 침입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가 화이트하우스에 들어가는 유일한 사람은 청소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회사를 4년 전에 차려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고 인스턴트하게 청소부로 가장을 하면 불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청소 회사를 차려가지고 병원이나 이런 데를 전기 청소를 넣어요. 지금 80군데 들어가거든요. 여기서 매출이 좋아요. 준공 청소 인원까지 집어넣어요, 제가. 소독업도 돼 있어요, 저는. 진짜 방역까지 들어갑니다. 거기에 청소를 우리 청소 회사에서 들어가면 거긴 다 털리는 거예요. 엄청난 노하우입니다. 이거를 PD님께서 이것까지 한다라고 해서 제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 대부분은 이제 GPS를 붙인다든지 아내분들은 남편의 불륜을 찾아내기 위해서 주로 녹음기를 넣어놔요, 차 안에. 녹음기를 차 안에다가 아내분이 남편 차 안에 넣어놓으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그리고 남편하고 같이 각방을 쓰는 와중에 남편 방에
녹음기를 넣어놔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죠. 녹음기 설치하고 GPS하고 이런 것들은 보통 배우자가 많이 해요. 저희 탐정들 안 해요. 왜냐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미행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합법이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스토킹법이 생겨가지고 지속적 반복적으로 누군가를 따라가거나 그 앞에 서성대거나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거나 들여다보고 이러면은 스토킹법으로 처벌이 됩니다. 탐정을 그만해야겠다. 한 2년 전에. 이거는 걸리면 다 걸리는 거예요. 탐정 활동이. 그럼 이거를 피해갈 수 있는 법은 어떤 게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서 지속적 반복적으로 하지 않는 방식으로 또 피해가죠. 그래서 유언을 바꿉니다. 한 번 넣었다 빠지고 한 번 넣었다 빠지고 그래요. 그래서 지속적 반복적의 요건을 슉 빠져나갑니다. 이 법을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돼요. 탐정들은. 자기 재수 씨가 이상하다. 남편이 소송권자인데 왜 형이 이렇게 하지?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나한테 대신 좀 알아봐 달라고 했대요. 형한테. 그래서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 여자를 이제 추적 조사를 하는데 남자가 있어요. 의뢰인인 남편의 형한테 계속 보고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나왔으면 또 어디에도 갈 것 같아. 거기도 봐달라 이래요. 그래서 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재수 씨 차에 위치 추적기를 붙여가지고 한 3개월 이상을 자기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래요. 근데 그 오피스텔까지는 알겠는데 호수도 모르고 그 남자를 알아낼 수가 없어가지고 의뢰를 한 거다.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결론은 형하고 재수 씨랑 내연 관계인 거예요. 이 형하고도 한 2년 된 관계인데 또 다른 놈하고도 이제 1년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기준으로는 남자가 3명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 남편은 정작 몰라요. 자기 형하고의 내연 관계가 2년 된 것도 모르고 또 다른 상간남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근데 남편하고 해맑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쇼핑몰을. 거기서 좀 충격적이었고 이거랑 약간 좀 비슷한 게 언니가 남편하고 10년 동안 내연 관계인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걸렸냐면 10년 된 사이라 정말 치밀하게 안 걸렸는데 언니의 남편이 사망을 합니다. 암으로 죽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유로워졌으니까 만남 횟수가 더 늘어나고 이 동생의 남편을 아예 내가 뺏어 살아? 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이나 인스타 DM 이런 걸 통해서 익명 채팅이 많아진 거죠. 디지털화 됐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아졌고 동시에 성병 환자도 많아졌어요. A라는 사람을 데리고 원나잇을 했다고 치면 얘는 또 3명을 만났다고 또 치면 그 3명이 또 5명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이런 일을 하면 할수록 진짜 사람을 못 믿거든요. 그런 세계를 맨날 보고 다니니까 내가 만약에 원나잇을 했다면 500명의 이성과 잔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500명 중에 헤르페스나 곤지름이나 매독이나 이런 게 없으면 참 다행인데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몇몇 변화가 있는데 일단 행동이 바뀌죠. 행동 패턴이 바뀌는 거죠. 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퇴근 시간이 늦어지는 거고 주말에 많이 나가고 그리고 핸드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고 비밀번호를 걸어놓고 문자 알림을 대화창에 밖에 보이게 해놨다가 이제 안 보이게 하는 걸로 바꾸고 문자 내용을 늘 지우죠. 문자 내용을 지울 이유가 없는데 지울 만한 게 있으니까 지우는 거고 자기의 일정을 공유를 그렇게 잘하던 사람이 흐리멍텅하게 공유를 회피한다. 뭐 이런 행동 패턴의 변화가 있고 어쨌든 변화가 무조건 생겨요. 세상 꼴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밖에서 품고 있으면 집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싫죠. 특히 여자는 내 몸에 손대지 마 이런 여자도 있어요. 99%죠. 이제 아예 닿는 것도 싫어하는 거고 심각하게 막 짜증을 내고 싫어하고 이게 가장 크고 반대로 더 잘해주고 막 이런 것도 간혹 있긴 한데 전자가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소비 패턴이 바뀌는 거죠. 100 얼마, 200 이렇게 긁은 거 어디 긁은 거 나오는데 보통 커플 반지 뭐 옷을 사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초기에는 이제 커플 뭐 이런 걸 하죠. 조금 길어지면 이제 가방, 옷 뭐 이런 게 들어가기도 하고 오피스텔 보증금이 들어가기도 하고